저는 서울에 사는 23살 남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분명히 보았던 날이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와 주파수가 맞는 귀신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날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죠. 당시 우리 가족은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13층 건물 중 1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와 친구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저희는 집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여서 밖에서도 내부가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11층에 멈추는 순간 저는 창문 너머에서 마주치면 안 될 무언가를 봤어요. 지금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보았는데 엘리베이터에 타고 보니 없는 겁니다. 저가 창문 너머로 보았던 건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분홍색 티셔츠와 청색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복장의 색감이 지금까지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전 그때 멍한 상태로 홀린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없어진 걸 깨달은 순간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사고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고 분명히 봤던 아이가 막상 없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저 떨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갑자기 낄낄 웃으면서 저를 흔들며 말을 걸었어요. 야, 정신 차려. 전 너무 떨려서 입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대답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네. 아, 이제 일어나. 1층 다 왔어. 1층에 도착한 순간 벌벌 떨고 있던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 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였습니다. 마치 우사인 볼트에 빙의한 것처럼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몇 분 뒤 학원 앞에 도착해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던 중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뛰어나간 거냐?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야, 말도 마라. 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쪼그려 앉아있어서 못 봤지? 그러자 친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1층 창문 너머로 여자아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뇌리에 스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재빨리 되물었습니다. 그 여자애 뭐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냐? 아, 분홍 티에 멜빵 치마 같은 거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온몸을 떨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안에서 똑같은 옷 입은 애 봤어. 결국 둘 다 공포에 질린 상태로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어요. 3층 한 가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곳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그 일이 있었던 것은 다다음 해였을 겁니다. 시간이 대략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고, 누나는 학교에, 어머니는 동창회에서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게임에 몰두하던 중 갑자기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저는 재빨리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도 기괴하고 무서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 순간 인터폰 화면 너머로 어머니 뒤에 검은 형체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급히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뛰어들어 오셨고 저는 그 순간 어머니께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소금이 뿌려지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몸을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제가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터라 어머니께서는 화는 안 내시더라도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하셨을 텐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하셨고 그 소리에 주무시던 아버지까지 깜짝 놀라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10여 분 뒤 차분해지신 어머니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창회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기 위해 택시를 타셨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잘 못 타시는 터라 취기가 도는 상태로 아파트에 도착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커멓게 변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가구가 온통 검게 보였으며 거실 소파에는 처음 보는 사람 형체 3명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치지직 거리는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가 동시에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괴했고 얼굴 피부가 마치 일그러지고 검게 그을린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술이 완전히 깬 어머니는 즉시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와 현관문을 쾅 닫으며 호수 번호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301호. 2년 전 화재가 난 3층 집이었답니다. 취해 있었던 어머니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지 않은 채 올라갔는데 자신이 11층을 누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리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랐지만 정신을 다잡고 3층에서 11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셔서 정신없이 현관문을 두드리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는 2주 동안 외출을 하지 않으셨고 일주일 정도 쉬며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친구 5명과 함께 술 한잔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별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레 듣더군요. 술자리가 끝난 후
저가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워 보였는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6명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 11층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11층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 다들 잘 들어가라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 3층 조심해라. 무심하게 말하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잘 들어갔냐며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심히 들어가라는 말을 하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약 15분 정도 지나서야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뭐하다가 이제 받아. 그러자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3층 문이 열렸어. 우리 아무도 3층 누르지 않았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 엄마가 본 게 진짜인가 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마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라며 친구를 달래고 전화를 끊었죠. 다행히 그 이후로는 3층과 관련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이 있었던 이후 우리 가족은 아파트를 떠나 4층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가 경험했던 일들이 저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위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기이했던 경험들도 그렇고 이런 일들 때문에 아파트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다른 곳으로 이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히 이사 후부터는 그 여자아이와 다른 귀신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